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고 하죠. 이렇게 일상을 되찾는 것 343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년 만에 되찾은 일상,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낮의 일상, 그리고 투자의 일상은 오늘처럼 계속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냥 방송 시청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오늘은 두 종목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힌트를 각 종목 딱 하나씩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의 힌트. 폴더블폰 흥행의 장기 박스권 탈피.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종목의 힌트도 드릴게요. 뜨거워지는 전기차 광고 엔진의 호실적 전망. 이게 두 번째 종목의 힌트입니다. 자, 오늘은 무려 2개의 종목이나 드리는데요.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해드리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면요.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 너무 어려우시다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2배나 힘이 될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부님, 오늘 시장, 자,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수급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기관이 상당히 크게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닥만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오후장에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라면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전장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완연한 실적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적 시즌 장세에서 좀 현재 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상승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요. 10월 초만 보더라도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이후에 현재는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등 구간이지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좀 소외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거리 두기를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11월 달이 돼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차별화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미국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전문가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MC님께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우리나라 지수가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글쎄요. 시장이 계속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뭐 계속 고평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답답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MC님이 생각하시는 답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증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자면 12개월 예상 PER이 현재는 10배 정도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PBR은 1.11배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평균치를 한번 내보자면 PER은 우리나라 지수가 9.75배이고요. PBR은 1.06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의 구간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평가라고 하기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현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의 구간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있었던 시장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달과 2월 달의 PER은 15.06배였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 1.36배나 기록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PER은 마이너스 51% 더 낮아졌고요. PBR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3%나 낮아진 만큼 올해 초와 비교를 해봤을 땐 상당히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를 냈을 때 그 평균과는 비슷한 밸류에이션이지만 최근의 수치와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정확하게 저평가다, 고평가다 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자체로는 답을 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해외 증시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 글로벌 국가와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MSCI 전 세계 지수 PER을 한번 살펴보자면 17.8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PER은 12.7배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 PER과 비교를 해보자면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은 56.3%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신흥국 증시 대비로 봤을 땐 78.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에 비교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지금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지수에 강한 하락이 있었던 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수 반등 나오곤 있지만 하락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방을 추산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PER보다 PBR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PBR은 현재 1.1배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흔히 절대적인 저평가 기준인 1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초 고점 글로벌 증시가 PBR이 2.67배 그리고 신흥국이 1.7배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PBR은 PBR 자체만 볼 것이 아니고 수익성 지표인 ROE와 함께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의 ROE는 현재 11.1%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PBR에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PBR은 1.06배 수준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그러니까 PBR 자체만으로 보면 1.1배 수준보다 더 낮아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ROE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둔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ROE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폭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이후 한국 증시의 ROE 표준 편차는 2.0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0.73%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1.38%인 것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ROE가 최근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다시피 현재 ROE는 정점을 찍고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지수 변동성, 그러니까 10월의 큰 폭의 하락,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 ROE 하락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만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ROE 부분이 현재 꺾여 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ROE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ROE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시점보다는 후에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사실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한 전략에 맞는 종목들 또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과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그러한 전략과 종목들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는 주식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요즘 시장 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원체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부분을 사부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또 수익을 내는 사람 분명히 있고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만 들어와 주시면요.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 사부님 픽 공략주만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좀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들까지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좀 방향 진단을 해봤고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개의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소재 가공 기술 선도. 또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 가공 기술, 이게 또 무슨 말일까?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MC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재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 데코필름의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LCD에 들어가는 광학필름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데코필름을 하면서 사업 확장을 이뤄냈고 실적 성장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가져온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구조를 봤을 때 데코필름 사업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코필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MC님은 데코필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데코 하면 뭐 장식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장식하는 필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데코필름, 장식하는 게 맞는데요. 스마트폰의 전면과 후면에 장식을 위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가능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3D 글라스틱 신소재를 활용한 데코필름을 선보이면서 데코필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MC님은 3D 글라스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3D 글라스틱이요? 혹시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때 필름 붙이실 때 네, 보호 필름 꼭 붙이잖아요. 그 보호 필름이 정확한 명칭 혹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붙여서요. 그게 혹시 바로 그 보호 네, 필름인가요? 맞습니다. 아마 그 필름을 구매하실 때 보시면 3D 글라스틱이라고 명칭된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데코필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쪽, 그러니까 꾸미는 쪽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필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제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모바일 시장은 2016년 이후부터 정체기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오히려 시장이 역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 모바일 시장이 역성장하는 기간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적용되는 모델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오포의 모델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의 주력 제품인 데코필름이 사업 부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반기만 보더라도 실적은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조건들,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전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폴더블 폰의 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이 상당히 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데코필름이 폴더블 폰에 당연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86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화권 업체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업체들 또한 내년에 폴더블 폰을 신제품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 또한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폴더블 폰 특수 보호 필름의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름을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개발을 하고 새로 출시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데코필름은 이 업체를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 폰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거의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폴더블 폰 출시로 인해서 데코필름의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크게 늘려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뭐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폴더블 폰을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폴더블 폰에도 당연히 보호 필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양산 경험이 있고 기술력을 이미 검증받은 업체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 폴더블 폰에 보호 필름을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넘어서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의 상승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부터 그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필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체 스마트폰 케이스 브랜드를 현재 런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 필름으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케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실적 성장을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차량용 특수 필름도 이 회사가 신사업으로 현재 진출을 했는데요. 차량 내 인테리어에 적용이 되면서 제품의 보호와 디자인 기능을 하는 필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적용 모델이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변화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필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수익이 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확실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입이 아프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도 거기에 딱 들어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장 확인을 해봤고요.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관건은 하반기. 자,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가 관건은 하반기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제 추측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자면 매출은 전년 대비로 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사실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분명히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지만 사실 상반기 실적만 보자면 사실 매우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그러한 영향, 데코필름이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MC님이 짚어주셨지만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일단 올해 전체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2,8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무려 745%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실적을 보여드렸지만 상반기에는 매출 4%밖에 증가를 안 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실적이 이 정도를 기록을 한다는 것은 하반기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부채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자본에서 꾸준히 더 큰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굉장히 좋은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투자도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용에 대한 데코필름도 이미 진출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스마트폰 케이스까지도 현재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사업 확장을 가져가는 투자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 부채도 좀 갚아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재무 비율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사실 100%가 넘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보율은 2,142%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보유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밸류에이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BPS는 11,210원으로 PBR로 따졌을 때는 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0배 정도,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사실 지금의 가격대도 상당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의 실적을 예상을 해보자면 그 정도의 영업이익만 달성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 전엔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평가의 안정성까지 있는 게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입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서 그 시기에 재무제표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상당히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무 상태까지도 탄탄한 종목 여러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 상태까지 체크를 해봤으니까 차트도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폴더블 폰 흥행. 자,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그랬고 이 종목의 앞으로의 그 실적, 폴더블 폰이 좀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집중해 보면서 차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업체 주봉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땐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적 성장 분명히 있었지만 급격하게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실적 성장은 사실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구간, 박스권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주봉과 추세선상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반등 구간이 나올 만한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박스권 상단에 돌파를 해서 추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도 사실 박스권의 형태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 다만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준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삼성의 폴더블 폰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 기대감 소멸,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 폴더블 폰으로 인한 실적은 3분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9월 달에 그 기대감만큼 올라갔던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지 9월 달에는 기대감에 올랐다면 지금은 눈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9월 달의 상승분을 넘어서는 강한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추세상 5월 달부터 만들어낸 추세의 하단 자리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달에 형성한 34,600원 그 이상까지의 가격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싼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매수,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 상승 시동 아주 부릉부릉 걸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매수 타점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다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샵 0082번 문자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하나 더 드린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주식 비기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장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글로벌 6위 광고사. 자, 글로벌 6위 광고사. 자, 어떤 종목일지 살짝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업체 광고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C님이 처음에 인사말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수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좋아질 업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여행과 관련 업종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극장가, 마트, 백화점, 사실 내수 쪽으로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좋아질 것은 바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광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고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광고를 훨씬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경쟁업체도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경기가 상당히 나빠졌을 땐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이는 건 일단 마케팅 비용부터 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고 업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위드 코로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광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회사의 좀 약점이라고 보면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는 다른 광고 업체들에 비해서 그러한 변동성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때문인데요. 모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광고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달리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도 사실 현대기아차 광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 광고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실력과 규모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한테 광고 수주를 따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를 보자면 사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계속된 만큼 광고 시장 업계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프로모션 물량의 감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현대차에 대한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의 글로벌 마케팅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상반기에도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수익 그리고 성장을 가져간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성장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광고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인 디퍼플을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 규모로 봤을 때 당장 매출 총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디퍼플 인수를 통해서 마케팅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시너지는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매출 성장, 실적 성장 또한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회사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이 조금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위드 코로나로 인한 주가 상승 여력, 실적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답안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시면 상당히 큰 수익과 배당을 통한 수익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당 보너스까지 준다고 하면 그 보너스 다 받아야죠. 자, 이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광고주이다 보니까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좀 같이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훨훨 날아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해 주세요. 자, 1장 확인을 해봤고요. 재무제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고배당 저평가. 자, 배당 이야기는 앞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평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 봐야 되겠죠. 상반기 실적을 보자면 매출은 전년 대비 5.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4%나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상당히 영업 활동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와 2분기를 좀 나눠서 보자면 1분기에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3분기와 4분기 실적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은 1,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던 영업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상반기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3분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9%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부터 실적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오닉 5에 대한 광고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캠페인이 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회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도 이러한 캠페인이 분명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실적이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장점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큰 모회사를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모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회사가 아닌 비계열사 신규 광고주의 물량 또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현재는 33%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3분기와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분명히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사실 상반기에는 조금 줄었는데요. 부채 부분도 좀 줄어나가고 있고 자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 높은 부분은 있지만 안정적인 부분을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지속적인 현금 들어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으로도 현재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금융자산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갚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재무 비율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은 100%가 좀 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모습, 2019년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도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부채 비율은 높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유보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7,637%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 비율 100%가 넘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반기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률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서도 사실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장점,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PER 16배 정도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 시총 1조 2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무려 7천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7천억 원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배당이 가능한 겁니다. 상당히 배당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평가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 고객사에 대한 물량 증대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주가 상승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지금 그 상황까지 못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이 기업 지금 고간 열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상쇄해 줄 만큼의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재무상으로 상당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박스권 탈출.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 뭐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지 차트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은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업체치고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광고 업체 같은 경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도 사실 들쑥날쑥 해야 되는 게 사실 정답인데요. 사실 이 업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회사, 현대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언덕. 그렇죠.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한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적 부분, 재무 구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분히 안정성을 벗어나서 성장성 또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 박스권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충분히 박스 상단까지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도 한번 만들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배당 시즌도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보면 배당락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올해에도 배당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봉상으로도 현재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추세선상에 맞닿아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매수 관점에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고 정말 튀어 오를 일만 남은 종목인데요. 자, 튀어 오르기 전에 여러분 미리 대응하셔야죠. 그 대응 자리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에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개의 주식 비기 총 3장, 각각 3장에 걸쳐서 낱낱이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 마음 놓고 편하게 좀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장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종목 오늘 저희가 2개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2개의 종목들 저희가 한 줄평으로 좀 더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첫 번째 종목 한 줄평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의 우리나라 지수는 상당한 저평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추후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까지 좋아지는 종목에 한해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데코필름 통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사실 폴더블 폰을 통한 성장을 가져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 실적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분기점으로 강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실 광고 업체입니다. 광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기대감까지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두 종목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확실한 모습 보여주는 건 실적밖에 없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지금 차별화된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좀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무려 2개나 됐었는데 이 두 종목 모두의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